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 덕택에 사무실 이전은 잘 끝마쳤습니다. 인터넷 문제로 인하여 방송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으로는 그간에 페이스북에 포타임앤 그룹을 만들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타임앤 공화당 캐티 맥모리스 로저스와 모건 그리피스 하원 의원이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하여 4개의 극좌단체의 사안을 발송하였습니다. 4개의 단체는 바로 Sunrise Movement,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Move On, Earthworks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Earthworks 비롯한 기타 진보 그룹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 7월 7일자로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협력적인 관계 개선을 위하여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사안을 발송하였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의회와 행정부에 보낸 사안을 들여다보면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중국 공산당이 선호하는 정책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전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4개 단체에 대하여 오늘 의원들이 보낸 질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들 4개 그룹이 중국 공산당과의 연결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는 중국 공산당 개인 조직과 그룹들이 이 사안 초안에 대하여 작성을 하거나 도와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서명을 도와서 행정부에 이 사안을 보내게 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하기 전에 당신들은 중국 공산당이 취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신장에 있는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기타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비난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 석탄을 사용한 전력 소비로 인하여 지구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급진 좌파들의 기후변화를 핑계 삼아서 나가다가 지금 대연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5일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로 정식으로 보내라고 공문서안을 오늘 발송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답변이 올지 기대되어지는 서한이 오늘 발송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바그란 공군기지를 중국에다 넘겨준 것이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지금 서방 언론 특파원들이 바그란 공군기지에 불이 켜지자 많은 비행기들이 이 착륙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비행기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비행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철군을 급히 서둘렀던 이유가 중국이 다급하게 졸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또 어떤 뒷거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합참의장은 중국 합참의장에게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개시한다고 하면 사전에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반역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조 바이든은 중동의 전략기지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란 공군기지를 850억 달러의 미군 장비와 함께 중국에게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하원 공화당 의원인 트런 이일스가 오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법안 1조 2천억 달러가 앞으로 미국 전역에 전기 충전소 건설을 위하여 소모될 예정인데 이것은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유소들은 개인 소유자들이 건설을 하는 것이 인프라의 기본인데 왜 전기 인프라에 대해서만 국가가 이것을 다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1조 2천억 달러는 통과되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 GM과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 전문 메이커가 각자 자기들 개인 부담으로 충전 허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빠꾸도와 비슷한 빠꾸상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을 특종으로 보도하였던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의 특종 기자들이 2018년도 퓰리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에서 발표하기를 2018년도 러시아 스캔들은 지금 법적으로 모든 것이 허위라고 밝혀지고 그게 관련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소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퓰리츠상 본부에서는 이 기자들에게 주었던 언론인 최고의 영예의 수상인 퓰리츠상을 도로 회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윷놀이에만 빠꾸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에도 빠꾸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평생 자기 땀 흘려 원 페니도 벌어본 적이 없는 버니 샌더슨이 인프라 법안 3조 5천억 달러는 미니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시작으로 6조 달러까지 인프라 법안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슨 의원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1조 달러의 부채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불과 8개월 만에 지금 3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지금 6조 달러를 더한다고 하면 미국은 영원히 이 부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그 빚을 지고 갚아나가야 합니다. 책임감이라고는 도무지 하나도 없는 급진 좌파 버니 샌더슨의 정치 철학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같이 대담하는 ABC 앵커조차도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돈은 찍어내면 된답니다. 여기가 베네수엘라가 아니죠.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워싱턴 DC 지방 연방판사인 트래버 맥파든 판사가 오늘 1월 6일 소요 사태에 대한 피고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기 전 먼저 DOJ에 대하여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는 참 하기 힘든 말을 한 것인데 바로 DOJ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재판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미국 전역에 수많이 발생하였던 BLM 폭도들에 대하여 한 건도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는 DOJ가 1월 6일 의사당 진입 사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수백 건을 기소한 것에 대하여 판사로서는 하기 힘든 말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신뢰성을 회복할 수 없으며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하여 좀 더 공정하고 비편파적인 수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백악관 고문인 스티브 배넌이 오늘 MBC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저번과 같은 행정에 미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충격부대 4,000명을 충원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정권 인수 행정요원들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1년 반 이상을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을 뒷받침할 만한 요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오늘 스티브 배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 대통령에 취임하자 모든 행정부서에는 전직 대통령의 관원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대한 많은 반발들이 있었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잘못되었던 점을 지금 스티브 배넌이 지적을 하고 있으며 제프리 샤피로 전 방송관리이사회 이사도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악관에 맨 처음에 입성을 하였을 때 4,000명의 요원이 필요한데 전부 다들 생소한 얼굴이고 또 방대한 조직에 의하여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로 2번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지금 스티브 배넌이 미리 4,000명 정도의 정예 행정요원들을 지금부터 양성하고 준비를 하여 정권 이양이 되자마자 순조롭게 정권 업무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간 철군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군 수뇌부들을 향하여 비난의 트위터를 올렸던 스튜어트 중령이 지금 군사법정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즉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는 불복종 명령죄로 지금 기소를 하고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대원들이 현장에서 피해를 입자 여기에 대하여 바보 같은 철군을 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던 중령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의 괘씸죄에 의하여 지금 기소가 되어 군사법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정 스케줄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택 구금 상태로 있으며 그를 위하여 많은 독지가들이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9,000명의 독지가들이 모은 금액이 오늘까지 약 220만 불이 모였다고 합니다. 역시 애국하는 군인에 대하여서는 미국인들의 지지가 굉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치료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오늘 입안하였습니다. 마샤 브렉번, 릭 스캇, 마르코 루비오, 로저 마샬, 케빈 크레머, 마이크 브라운 등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이 법안의 이름은 바로
트립법안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보건복지부인 HHS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에 앞으로 단일 크론 항체에 대하여서는 주정부가 일괄적으로 매주 배급량을 결정하여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은 단일 항체 클론의 즉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의 정치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며 미국의 19개의 단일 클론 항체 제조업체가 있으며 각 병원과 각 의료시설들이 원하는 만큼 때에 따라서 적절히 공급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여 치료제를 가지고 정치화하느냐고 하면서 오늘 이 투입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료제를 가지고 국민을 컨트롤하기 위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제약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항상 똑같은 소리만 하니까 이제 듣는 것도 지겹기만 합니다. 오늘 젠사키가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가 주도를 하였지만은 인프라 법안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상원 양원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내분으로 인하여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또 공화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화당하고 관계없이 민주당 급진 좌파와 온건파들 간의 내분으로 인하여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행정부는 남 탓하지 않으면 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